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캠핑 떠나서 우리 동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경기도 의원 모시고 우리 지역 또 경기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이죠. 오늘은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시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세요. 수원의 큰 호랭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황대호 의원과 함께 캠핑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의 큰 호랭이 황대호. 아, 이름 부럽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원의 큰 호랑이,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의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또 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의 영원한 수호신 경기도의원 황대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딸랑딸랑. 여러분의 큰 수호신. 네. 아이돌 무슨 홍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었잖아요. 네네네. 제 포지션이 골키퍼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늘 불의와 불공정, 그다음 여러 가지 그런 적폐로부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겠다. 그런 슬로건으로 또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우리 박지성 선수의 후배 네. 홍보를 해드려야. 네. 수원공고 명지대 학교 졸업했습니다. 진짜 네. 정확히 완전히 직속 후배네요. 네, 직속 후배죠. 개인적으로 연락 되나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마음으로만, 텔레파시로만 네, 전달하고 아니, 있습니다. 몸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역시 네. 운동선수 출신답게. 네. 최근에 어떻게 운동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사실 제가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작년에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완전 파열이 되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말 병상에 누워서 고생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요즘엔 조금 더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헬스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좀 식단 관리도 하고 그래서 올해 제가 버킷리스트를 네. 바디 프로필 찍는 걸로 제가 한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바프. 네. 이야, 식스팩. 네, 식스팩을 한번 제대로 찍어서 예.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다라는 강력한 압박이 왔습니다. 네. 자, 최연소 재선 의원이신 황대호 부위원장님이세요. 네. 최연소 재선 의원이래요. 네. 이 타이틀만으로도 엄청난데요? 네, 10대 경기도의회 때 청년 의원이 16명 있었어요. 만 45세. 만 45세. 네, 근데 이제 11대에 들어와서 이제 저 혼자서 또 도민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됐는데 예. 여러 가지 사실 외롭기도 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물리적 나이로 이렇게 청년이 정치하기엔 아직 여러 가지 힘든 구도인데요. 또 최연소 재선 의원 참 영광스러운 타이틀인데 제 또 역으로 말하면 제 과제는 청년과 최연소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예. 당당하게 실력으로 정치 효능감으로 이렇게 좀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게 또 제 과제 아닌가. 아니, 아까 16분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으셨으니까 잘하신 거잖아요. 아, 그래도 이게 마음이 안 좋죠. 또 같이 일하던 당을 떠나 이런 동료들이 있는데 예.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조금 지방의회에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정치가 저도 생각하기에 좀 젊어져야 된다. 그 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만 45세가 청년이군요. 네, 민주당에선 만 45세가 청년. 제가 올해 딱 거기네요. 만 45세. 네. 이제 나 내년부터 중년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열 청년이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후배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선 의원님 중에 네. 90년대생들이 한 6, 7분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딱 볼 때, 야, 진짜 이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예, 이제 함께 같이 성장해야 되고요. 그 청년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요. 청년자를 떼는 게 과제다. 이제 우리는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20대부터 60, 70대까지를 대변해야 되고요.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연령과 다양한 분야들을 놓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 의원님들한테는 더 많이 학습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 서로들 얘기 많이 해서 네네네. 제가 중진이 됐어요, 나이가. 이제 저보다 어린 나이가 물리적으로 어리신 의원님들이 이제 6, 7명 이렇게 20대 의원님들이 벌써 3분, 4분이 탄생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청년을 떼야 된다. 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네. 어쨌든 저기 또 축구 선수 출신답게 본인에 딱 맞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네. 2년을 쫙 하셨어요. 네. 교육위만 4년 하셨다가 네네. 이제 문체로 넘어오셔서 2년 동안 소회를 밝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체. 저는 그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국회에서도 하지 못한 소유의 업적을 남겼다라고 자평하는데요. 네. 2년 동안 거의 800억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했습니다. 800억. 네, 이 문체위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확히 반반씩 있어요.
이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면 이뤄낼 수 없는 성과였는데 다 그게 코로나 때 문화체육 관광산업이 유독 위축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분야의 필요성을 여야가 같이 느꼈고 무슨 행사성 예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문화예술을 누리고 그다음에 어떤 관광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지역에서 누리고 그래서 체육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이런 굵직한 정책 사업들이 시행이 됐고요. 네네네. 또 경기도 체육회 정상화라든지 또 작은 소규모 축제 지원 사업, 네네네. 그다음에 어떤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증액된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사업의 체질과 내용도 개편됐던 그 2년 동안 굉장히 그 우수 상임위를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상임위들의 부러움도 샀죠. 야, 저 지역에는 8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증액하고 그런 것들을 도민과 같이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다. 경기도가 이제 기회 경기도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캐치프레이를 정하고 있는데 네.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도움이 좀 되나요? 그 개인한테? 그럼요. 그 분들이 모여서 이제 경연대회 같은 걸 열어요. 예. 이런 활동들을 했다. 그런데 정말 주민분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혜택을 받는 체육인과 예술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체육과 문화예술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 도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제로 페스티벌 할 때 가서 눈으로 많이 목격한 네네. 현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증빙을 해야 되니까 네. 일을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럼요. 그렇죠? 나 기회소득 받았으니까. 네. 더, 그 재능을 활발해지겠군요. 사회에 한원하고 어. 받는 주민은 즐겁고. 즐겁고. 아유 좋은데요. 기회소득. 저에게도 많은 기회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 확대뿐 아니라 조례 지정 등으로 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 네. 많이 하셨죠. 그럼요. 대표적인 조례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가 다 전국 최초입니다. 그게 다 정부제죠. 경기도가. 네, 왜냐면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만이 예. 선도적으로 시행한 조례고요. 그다음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조례는 네. 저희가 잼버리 사태서부터 그다음 그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봐가지고. 요즘 또 그 전통시장에 이런 데 가면은 전 6점에 25,000원. 그다음 잼버리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보러 왔는데 예. 생수 하나에 2만 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굴욕을 많이 이렇게 안겼는데 네. 그게 다 보조금이 투입되는 축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예. 그 보조금들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이런 거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막자. 그래서 상시 운영반을 감독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했어요.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거나 특히 그 바가지금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자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전액 환수나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를 우리 바가지 축제 요금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죠. 그게 바로 지역축제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일명 바가지 근절 조례.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또 문화체육 관련 경기도 산하기관이 워낙 많아요. 네. 작년 행감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관들의 안일한 행정을 우리 황대 의원께서 꼬치꼬치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섭게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공공기관 분들은 예. 무슨 수직적으로 밑에 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네네. 정말 각 기관의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예컨대 체육회는 체육인을 대표하고요. 네네. 경기 아트센터는 예술인을 대표하고 또 문화재단은 또 종합 문화를 대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저는 감사를 하면서 우리 그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굉장히 탄압받고 갑질을 역으로 당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요? 조직 내 갈등도 있지만 예컨대 뭐 특정 기관의 사례를 들어보면 공익감사 같은 것들은 공익 제보를 하면 철저히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주고 분리 조치를 해주고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저희가 아는 상식선이고 법률인데 그 민원 내용을 온 천하에 공개를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놓고 그 공개한 사람이 심지어 당사자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척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오히려 그렇게 겁박을 하고 감사 와중에 그런 갑질이나 어떤 폭언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저가 내부 조사한 결과 네네네. 그 내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또 이런 어떤 근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명확히 되지 않아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법적 효력이 없는 조직위원회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근데 40억이 넘는 이런 것들을 사업비를 그냥 조직위원회 마음대로 그래서 상시 근무도 하지 않는 어떤 모 예술 감독의 자문료가 6천만 원이 책정이 돼서
그냥 이렇게 도민 해열세가 사실은 굉장히 과도하게 집행이 되는 사례도 다 시정 조치가 돼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국감이 있다면 네. 경기도에서는 행감이 있잖아요. 네, 그럴 맞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큰 호랭이께서 네.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또 성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때 기분이랄까요? 네.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때 나 잘했어. 그렇지. 그게 아니 보람도 느끼는데 네. 사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네, 그걸 하라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또 보람이 있는 게 저는 도민 제보를 늘 행정감사 도의원 1년 차 때부터 공개 제보를 좀 받았잖아요. 웹포스터를 만들어서요. 예, 예. 도민한테 한 달 동안 제보를 받습니다. 1, 2년 차, 3년 차 쌓이니까 야 황대 의원한테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잡아지는구나. 시정되는구나. 또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 질의를 통해서 하진 못해도 정말 그게 부당한 거라면 끝까지 제가 추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서로가 효능감을 느끼는 정치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저는 또 그걸에서 바뀌었다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가 해야 되는 순기능 그래서 저도 많이 보람도 많이 정말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또 사례들도 있네요. 네. 야, 이 제보를 받는다는 게 참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 네.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네. 그거 뭐 제보만 받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아이, 나는 다 끈질기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제 의원실을 진실의 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렇게 공무원분들 기다리셔서 여기서 지금 진실의 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제 의원실 앞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예의를 다하지 않고 그런 줄 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진실만을 얘기해야 된다. 또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유럽 전통문화와 관련 기관을 탐방하셨네요. 네. 경기도에 적용될 어떤 우수 사례들을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예, 일단 이탈리아, 스위스였고요. 이탈리아, 스위스? 예, 거의 로마 그 문명의 르네상스의 쟁점에 있었던 문화 유적지들 다 봤고요. 예, 예. 거기서 하나 벤치마킹했던 건 우리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현재의 개발 행위와 상생해서 갈까. 예, 그게 이제 쭉 그런 정책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보존을 하면서 현대 문명과 상생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최 주관하는 이크롬이라는 국제 협력 기구에 가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듣고 토론도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그 정책 매뉴얼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는 100%는 힘들지만 우리 수업만 하더라도 우리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게 지역의 가치구나. 이런 것들 여러 정책화할 것들에 대한 이슈들을 얻어왔고요. 또 하나는 산시로였습니다. 예? AS 로마와 AS 로마. 인터밀란이 공동 사용하는 예. 우리 유럽의 열 손가락에 드는 구장 산시로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티 더비입니다. 네, 네. 우리로 따지면 수원 FC와 수원 삼성. 물론 구장을 같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한 구장을 쓰면서 우리 시티 더비, 지역 네네. 더비. 이런 거 할 네.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너무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흥행 요소가 되니까 전국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몰려오죠. 예, 구장 투어를 해요. 또 그런 역사들과 히스토리들을 다 해놨고요. 예, 예. 또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네. 이걸 주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 네,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 있잖아요. 예, 학생 우리가 선수들. 아는. 예.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고 학업과 병행하는 학생 선수를 반대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학생 선수들 제가 10년 추이를 보면 최저학력에 미달되는 선수들은 거의 3% 이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저학력이라는 학력이라는 정의를 국영수라고 과학이라고 국가가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네. 대회 출전이나 훈련을 금지시키는 제도예요. 무조건. 네, 그리고 보충 수업 같은 것들은 이스쿠디라 그래서 네. 사실 학생이 하는지 학부모님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검증할 수 없는. 인터넷으로 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학생 선수가 예전처럼 매 맞고 무슨 구타당하고 모욕을 느끼면서 그냥 운동만 하는 이런 삶 아닙니다. 이제는 다 똑같이 그 제도가 안착이 됐는데 여전히 행정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적성이라고 봐야 돼요. 직업교육 차원에서 왜냐면 이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나 어떤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저같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각 사회 분야와 문화체육 예술 분야에 혹은 넘어서 우리 K 한류의 중심이 되는 인재들입니다. 그냥 네네. 자기가 능력에 맞게끔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어떤 성적이라는 걸 정해놓고 네. 그렇게 미달을 못하면 어떤 훈련과 참여를 금지시키는 개정하자. 개정하자. 예, 그건 국회법이니까 개정을 촉구하는 아. 가장 학생 선수가 많은 경기도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네. 다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방안이죠.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체육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아니.
지역구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지역구가 장안구하고 건성구가 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제가 수원의 경기도의원 중에 가장 그러니까 율전동이요. 예. 선거구는 저기 건선구인데 네. 행정구가 장안구. 아 그래요? 네. 특이하네요. 네. 두 개 구에서 네.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입북당수동, 구운동, 서둔동이기 예. 때문에 제일 커요. 진짜 면적도 넓네. 네, 면적도 넓습니다. 예. 최선으로서 지역구 현안 해결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가장 이제 최대 현안은 군소음 피해 지원입니다. 이제 국가 사무는 군공항 이전이지만 네네네. 저는 현재 사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도 군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국 최초로 정담회를 하면서 그 모든 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그대로 조례로 담았고요. 네. 그게 전국 최초로 군소음 피해 지원 조례로 통과가 됐고 그냥 통과된 거를 그치지 않고 실태 조사를 한번 싹 해봤어요. 네네. 75에클 이상인 교가 학교 중심으로 해봤는데 20개 교가 넘습니다. 소음이 네. 측정이. 그러니까 그 데시벨로 안 하고 군소음은 웨클이라고 하는데요. 75에클이면 전차가 지나다니는 소음이고요. 청력 장애는 물론 정서 불안, 심리 불안, 예. 학습력 저하 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280억이 넘는 지원이 지금 됐어요. 소음 방지 창호 교체라든가 네네네. 그다음 기타 체육관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서 심리 상담사 지원이라든가 또 교원들에게 일부의 또 내신 가산점이라든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했었었는데 군공항 이전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목표고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그게 사실 뭐 해묵은 때처럼 예. 사실 정치 선거 때마다 나와서 네네. 주민분들 너무 필요하세요. 음. 근데 이제 정치가 결단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전 폐쇄도 결정해야 된다고 폐쇄도 생각합니다.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보라는 미명 아래 자꾸 군사력 안보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미 안보로서의 효력이 없다. 오히려 그게 군공항 하나가 300만 아파트 숲에 있는 게 더 저는 위험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매번 그 전투기 그 조종사분들이 민가에 떨어지는 걸 피하려고 같이 산화하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응 출격 정도 하는 건데 예. 그거는 이미 평택과 성남, 오산에 분산 배치하면 전 충분히 된다. 그리고 그 군사 폐기물은 이 10년이 지나도 정화가 안 됩니다. 그 이제는 화성과 수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지자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네네네. 전 오히려 공항 말고 공존합시다. 공존합시다. 네, 우리 화성시 그러면 군공항 폐쇄를 같이 주장하고 예. 여기에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한 것들을 저는 구축할지 화성과 수원 연대하자. 군공항 폐쇄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볼 필요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분들과 저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다 이제 수원 지역구분들은 화성으로 이전하자. 화성은 안 된다. 네. 그런 갈등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약간 새로운 의견이네요. 아니, 폐쇄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군공항 만하다. 폐쇄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것이 안보적 결함이 없다는 건 사실 여러 수치들 중에 나오는 그래요? 거고요. 분산 배치하면 어떤 조직을 없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 이제 정치가 결단해야 될 시점이 온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폐쇄하면 경기남부국제공항 매력이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엄청난 경제 성장 동력이 있고 거기에 항만 물류 민간공항만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반도체나 모든 신산업 그런 물류가 걸로 다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프레임이 이상하게 씌워져서 그렇지 예. 오히려 그러면 저는 화성에서 네. 유치하자 그럴 것 같아요. 경기남부공항. 국제공항. 국제공항. 네. 화홍지구 분들 사실 화성의 여론도 예. 국제공항 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러면 화성뿐만이 아니라 평택이나 유치전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 아주 기간 또 많이 남았습니다. 네. 또 어떤 비전을 꿈꾸고 계신지요? 저는 아까 민선체육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민선체육회 권한 강화. 네. 그러니까 민선체육회라는 게 넓게 보면 17개 광역시도 체육회가 있고요. 네. 또 저희 경기도에 보면 31개, 그다음 또 전국으로 보면 228개가 있습니다. 민선 회장님이 뽑히셨어요. 네. 근데 아직도 재정권과 조직권, 인사권은 여전히 형식만 그렇지 이제 지자체 장이나 해당 과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한테 특혜를 주자가 아니라 예.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민선체육회를 뽑았으면 그분들이 정말 체육인을 위한 위한 행정을 정말 꿋꿋이 제대로 할 수 있게 그 틈을 마련해 주자. 아직 그 체육회가 자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안 만들어져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세세한 제도적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개
광역시도 또 민선체육회의 앞으로의 그 권한 강화, 정말 제대로 된 민선체육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그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일이고요.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제가 저번 총선 때 서울시의회에서 우길기 사용 제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공공시설에서 우리 세금으로 낸 세금으로 우길기를 개양하는 것을 폐지하는 조례인데요. 오히려 전 경기도에 들여다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제한하는 조례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한일 감정이,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아니라요. 당당히 이것은 우길기라는 것은 어떤 국제법 질서에 어긋난 전범입니다. 그래서 우길기를 포함한 그런 국가적 역사적 존립을 해치는 행위는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또 우리가 역사적 교육을 또 제대로 해가는 또 제가 10대 때 발의했던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재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유, 하실 일 많으시네. 알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선거 때 다짐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도민의 주권, 도민의 민생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거 때는 그렇게 부르짖더니 당선이 되고 나면 정치인이 가장 빨리 잊어먹는 두 글자가 뭔지 아냐고요. 바로 민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민생, 너무나 어려워진 민생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남은 임기 정말 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전에는 초선 때는 서수원의 큰 호랭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오프닝에서 수원의 큰 호랭이, 네. 이제는 경기도의 큰 호랭이로 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큰 호랭이로 발전하시기를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도는 정말 규모가 큽니다. 체육, 문화 규모가 엄청나죠. 노력하는 황대우 의원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의정 토크쇼 오늘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